밖에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가 아파트, 지방에 있는 저가 아파트, 야, 100만원 조정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주일간에 이분이, 매수자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직접 연락해서, 제가 그럼 시원하게 100만원 깎아드리겠습니다,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계약 있었던 그런 절차별로 설명을 최근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 매도했던 그런 경험 사례를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다음에 제 입장이 되시면 좀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억에 제가 물건 내놨는 거죠. 근데 물건은 마음에 드는데 부동산 소장님이 손님을 데리고 가서 물건을 보여주죠. 근데 물건을 마음에 드는데 이분이 조금 가격을 깎아주면 좀 매수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2억인데 그 기준을 제가 2억 정도 해서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 제가 시원하게 깎아드려서 1억 9,500만원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깎아드렸고, 동종 매물 대비해서 같은 컨디션, 같은 남양에, 예를 들어서 확장 매물 똑같은 그런 타입인데 가장 저렴하게 제가 내놨는데 거기서도 500만원 더 조정해서 깎아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에서 거의 계약을 그 손님과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30분 뒤에 전화를 해서, 사장님, 근데 이분이 일주일 정도 더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네요. 왜요? 제가 500만원 깎아드렸는데 왜 뭐 문제 있어요? 하니까, 이분이 1억 9,400에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계약을 또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사장님. 이분이 자꾸 고민을 많이 하네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소장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만 100만원을 포기를 하게 되면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제가 한편으로 고민되는 것이, 혹시라도 100만원 더 내려줬는데, 이분이 또 100만원 더, 왜냐면 그전에 500만원 내려줬기 때문에 또 100만원 더 되고, 이 사람 집주인 급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집주인이 계속적으로 가격 내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생각을 할까봐 한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만 또 이렇게 이상해지다 보니까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되겠다. 오늘, 소장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대신에 1시간 내로 가격을 입금하면 100만원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1억 9,500이 아니고 1억 9,400만원의 계약서를 쓰고 그분이 원하는 가격대로 제가 조정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1시간 내로, 그러니까 입금이 안 되면 나도 그 가격까지 못 깎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전달이 돼서, 예, 사장님, 이분 그렇게 하겠다네요 라고 하면서 가계약금이 일주일 전에 입금이 됐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이상하게 느꼈던 점이, 이 상황, 제가 지금 소장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서 할까 말까 여러가면서 일주일 뒤에까지 고민을 100만원 때문에 하겠다라고 일주일, 요 상황 있죠. 요 상황부터 해서 그 전에 일주일 정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시점이 이 소장님 있죠. 이 소장님도 약간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조금 2억에서 가격을 한 500만원 정도 시원하게 내고를 제가 해드린다고 바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일주일 전에 벌써 이 매물을 봤었는데, 2억짜리 매물을 이 손님이 봤었는데 그때도 마음에 들어했다. 근데 그때 이분이 500만원 정도를 깎아주면 하겠다라는 의지를 일주일 전에 벌써 얘기를 했었는데, 이 소장님이 일주일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이 소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그 매수 예정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장님 2억에 내놨는데 내 생각에는 500만원 깎아달라고 하면 이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거 시도 안 통할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기 선에서 끊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일주일 넘게 동안 매수자가 붙어가지고 괜찮은, 이분이 좀 가격을 조금 내려주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일주일 뒤에 알았다는 거죠. 이분이 저에게 얘기를 안 해서. 제가 근데 언제 알았냐? 제가 계속적으로 2, 3일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문자드리고 혹시나 매수 의향자 없느냐, 2억에 제가 물건을 내놨습니다,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손님 좀 붙여주세요. 이 소장님이 각자 알아서 그냥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깎아주든 안 깎아주든 일단은 먼저 말을 저한테 해보고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저는 이 부동산만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다른 데 연락하고 그 일주일 동안 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팔려고 노력하고 전화하고, 근데 일주일 전에 했었으면 저는 이미 500만원 정도 깎을 의지가 있었는데 마음 편하게 그냥 빨리 확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일주일간 저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전화하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팔아주세요, 계속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이 동네가 왜 이렇게 정적이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그런 분위기, 그런 건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가 조금 저가 아파트 단지라서 그런가, 가격이
근데 그러기에는 여기가 세대수도 엄청 크고 소형 평수라 해서 그렇지 이 단지 안에 소형, 중형, 대형 이런 다 각자 평형들이 다 합쳐서 있는 아파트 단지고 그 지역 내에서 1000세대 이상 되는 그 지역 내에서도 단지 수 대비해서 이 탑5 안에 드는 그런 큰 단지 안에 있는데 이 소장님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일까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절대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물건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해서 이 소장님이 알아서 체크 잘 해가지고 손님 잘 붙여서 내가 원하는 매수를 찾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해보자. 혹시나 집 보신 분 있냐 아니면 이렇게 좀 봤던 사람들 중에 관심 있었던 분들 좀 계시냐 아니면 조금 가격을 좀 조정해드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 분이 혹시라도 한 명 정도 계시냐 이런 경우가 제 비슷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내 물건도 또 어필도 또 계속적으로 하고 스스로 홍보도 해야 되고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내 물건 있죠. 내 물건의 동향, 층, 뭐 내부 확장 여부, 수리 여부, 선호 타입 관련돼서 비교군에 대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각각 이 비교군이 다 있죠. 그걸 내가 가격적으로 쭉 봤더니만 아니 소장님 내 매물이 가장 싸네요.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네요. 내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됐다면 내게 가장 싸다 소장님. 가장 저렴하다. 적극적으로 금액 대비해서 홍보를 쫙 해드릴 스스로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그리고 얼마까지 조정해 드릴 수 있고 또 최대 내가 국비를 얼마 더 얹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지만 소장님들도 내 물건 먼저 소개를 해드린다. 현장 경험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할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베스트 현실인데 어떻습니까 보통? 이거 살 때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아니야?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혹시 더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비싸게 사면서 팔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할 때는 약간 저렴한 듯이 약간 조금 싸게 좀 깎아주면서 싸게 좀 파는 전략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이런 매도할 때 감정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인구가 좀 적은 지역, 지방 쪽에 투자는 저는 아마 이번 생에는 다시는 아마 없을 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요가 적고 공급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쪽으로 다 몰려버리면서 매매, 전세, 할 것 없이 다 쫙 빠지는 이런 현상. 저가 매물이 나와서 최저가 팔렸네라고 안심했을 때 내게 이제 팔리겠지라고 했는데 또 어디서 또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또 어디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가 매물이 또 나오고 해서 가격이 전혀 올라갈 기미가 없어 보이는 이런 최근에 제 지방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를 매도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물론 제가 처음에 이 투자했을 때 전세 매매 가격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손해보고 팔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이 있겠죠.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투자금이 적다. 대신에 많이 또 상승되지 않는다라는 또 단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투자였지만 저는 이제 다음에는 아마 지방에 있는 소형 평수 아파트 투자는 아마 다음에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또 전달 같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정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